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의 의미라는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과 지형점을 나타내주는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그 헌법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1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 1항에 왜 명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아마도 공동교육과정을 거치신 모든 국민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헌법 제1조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국가는 세계에서 어찌 보면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791년에 수정헌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수정헌법의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1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독일 헌법입니다. 독일 헌법의 정확한 명칭은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의 제1장 1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 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서술되어 있어요. 왜 독일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은 이 당시의 시대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은 1949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1949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이 됐을 때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죠. 특히나 이 히틀러는 독일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학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또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제1조로 제정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명의 나라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인 만큼 자유와 평등에 대한 내용이 헌법 제1조에 들어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1조는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직책의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유, 평등, 형제라는 프랑스 3대 혁명 사상이 헌법 제1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신념을 존중하는 신념에 대한 이 자유, 그리고 출신, 인종, 종교에 따라 이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인 이 일본과 중국의 헌법 제1조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 일본의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입헌군주국의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모든 권력을 상실하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일본의 왕에 대한 상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헌법 제1조에는 이 왕에 대한 명시를 함으로써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의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이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이 사회주의 제도를 금지시킬 수 없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국공내전의 결과로 장제스는 현재 대만 지역에서 자유주의 정부인 중화민국을 건국했고요. 마오쩌둥은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면서 이 공산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정치 이념이 이 헌법에 녹아들어 제1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계 각국의 헌법 제1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헌법 제1조는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이 담겨 있고 이러한 이념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라들의 이 헌법 제1조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역사 공부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